안녕하세요. 정우진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기에 주목받는 자산 중에 하나 바로 채권인데요. 오늘은 일반 채권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도 공모주까지 투자할 수 있는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힐드 채권이란 투자 등급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채권인데 여기에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하면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고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이곳은요, 바로 제 넥타이색이 힌트입니다. 바로 하나자산운용입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미다스의 손들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금리가 향후에 얼마나, 어디까지 어느 속도로 갈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먼저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매우 견조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왜 9월 달에 빅컷을 했느냐라고 먼저 짚어보면 그 연준에서는 본격적인 해고가 시작되기 전에 기업들로 하여금 괜찮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 9월 달 실업률은 이제 다시 또 떨어지게 됐죠. 굉장한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연말까지 두 번의 그 FOMC 동안 25bp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인하한다고 보는 것이 현재 시점까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앞두고서 이 채권 투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특히 하이힐드 채권 하면은 조금은 부실한 채권이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있는 것 같아요. 하이힐드 펀드에서 투자하는 하이힐드 채권은 BBB 등급입니다. 투자 적격 등급에 들어가고 있고요. 무리가 없는 등급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실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이힐드 채권 투자 기간을 편입물 만기 기간을 그렇게 길게 가져가지는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인하기니까요. 네. 인하기에서 채권 투자는 괜찮은 상품이기도 하고 하이힐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짧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겠다라는. 하이힐드 펀드가 지금 세금 특례를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A등급 이하에 대해서는 편입하는 하이힐드 채권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를 했는데 올해 말로 그 일몰이 됩니다. 올해 말까지 가입한 분들에 한해서만 3년 동안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은 일종의 특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잘 부여하지 않는 기회거든요. 다시 연장되거나 도입될 가능성은 그렇게 낮은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힐드에 투자를 하면 공모주에 우선 배정이 가능하다라는 이유 때문인 건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코스피나 코스닥 각각 해가지고 5%, 10%씩 우선 배정 혜택을 가져가게 되는데 하이힐드 펀드가 아닌 일반 공모주 펀드들 대비해서 이론적으로는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를 운용한 주식 운용력들의 스타일을 놓고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당일 매도가 기본 전략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이 가장 좋거든요. 이 상품의 타겟 소비자층이 어딘지 궁금합니다. 채권보다 또는 예금 수익률보다는 조금 더 높고 주식보다는 수익률은 좀 낮지만 변동성은 굉장히 떨어지고 비중의 차이지 포트폴리오에 하나쯤은 다 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키는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투자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대한민국 사회가 좀 고연령대로 나아가면서 증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일시적인 증여 대상으로도 상당히 좋은 상품이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우진 기자입니다. 조은입니다. 향후 출시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대차 그룹 ETF가 이제 했고요. 코리아 밸류업 ETF가 11월 4일 날 저희 그 주요 ETF 운용사들이 동시 상장할 예정이고요. 연내에 해외 주식형 ETF를 또 상장 예정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월 배당형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월 배당형 상품들 공급에 대해 굉장히 좀 많이 초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ETF가 너무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에 대한 특성도 있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더라도 충분히 투자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주식형 상품, 또 월 배당형 상품, 또 인컴형 상품들 계속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자산운용의 ETF 상품들 보면은 테마성 상품보다는 채권이라든지 머니마켓이라든지 조금 안정적인 상품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운용 철학과도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자산운용이라는 브랜드를 이미지를 조금씩 쌓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상품들 위주로 좀 공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하나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MMF나 또 채권형과 같은 좀 안정적인 상품에 좀 강점이 있었던 운용사입니다. 장점을 ETF 시장에서 또 접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투자자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 위주로 공급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머니마켓 액티브 ETF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워낙 비슷한 상품들이 많으니까 이 하나자산운용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머니마켓 ETF라는 게 굉장히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하면서 또 파킹 통장처럼 많이들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이전에 비하면 단기 쪽에서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머니마켓 ETF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하나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4년간 MMF 단기 자금에서 그 수탁고 1위를 차지했었던 단기 금융시장, 그리고 MMF 시장에서의 최대 강점을 가진 운용사입니다. 이 운용에 대한 노하우들을 ETF로 녹여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 보실 수 있고요. 저희 퍼포먼스 보면 피어 대비해서 조금 더 상위에 있습니다. 운용적인 노하우들이 굉장히 잘 담아져 있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 타사들보다 조금씩 더 좋은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